안녕하세요. 푸르더리 공방의 사병욱입니다. 오늘은 목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수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공구는 전동공구나 목공기계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공구입니다. 공방이나 개인들마다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구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공구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 공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수공구들을 일단 진열을 해 놓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공구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쓰는 자는 줄자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3m, 5m 이 정도 있는데 저는 한 3m 정도 되는 자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30cm 쇠자입니다. 30cm 쇠자, 그리고 이거는 60cm까지 잴 수 있는 좀 긴 자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긴 자도 필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cm, 60cm 정도 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에서 중요한 게 이제 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직각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금이 없는 직각자가 있고요. 또 이런 기역자형 직각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구라든지 좀 큰 기물에 대해서 직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고요. 그 외에 다양한 직각자들이 있는데 개인마다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직각자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든가 구멍의 깊이를 잴 수 있게 10분의 1mm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까만 거는 이 객각기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자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용도가 또 다양하며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멀티 게이지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랑 비슷하게 1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mm 폭으로 선을 긋고 싶을 때 가장자리에서 20mm의 폭을 20에다가 맞추고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부재가 있으면 이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이게 딱 턱에다 대고 20mm를 쭉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주요 기능이고, 이 멀티 게이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15cm 짜리고요. 다른 사이즈가 있는데 15cm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콤비네이션 자인데 직각 기능도 있고 이 턱을 기준으로 몇 mm인지를 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수평계도 붙어 있고 또 45도도 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연기자라고 합니다. 연기자는 그 45도를 우리가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45도를 그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각도가 90도와 45도인데요. 90도와 45도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연기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자인데요. 주로 주먹장 맞춤이나 그런 작업을 할 때 한번 정해진 각도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 각도를 그대로 옮겨서 동일한 각도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건 자라기보다도 각도기입니다. 각도기. 그래서 0에서 180도까지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이고요. 가끔 우리가 각도를 선을 맞춰서 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각도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는 측정 도구들을 알아봤고요. 측정을 했으면은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킹하는 도구들, 기본적으로 연필이 있어야 되겠죠. 연필은 뭐 다양하게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0.5mm 샤프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목재들은 연필로 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굵은 연필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목공용 연필이 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 연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작업을 할 때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오려내야 될 부분들을 이걸로 표시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다 보면 구멍을 뚫어야 될 곳과 남겨둬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칼라 연필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곳입니다. 송곳은 드릴링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면 나무가 결이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정확한 원하는 자리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송곳으로 마킹을 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 쉽게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런 용도로 쓰는 송곳이 필요하고, 이거는 금무게입니다. 금무게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휠 금무게입니다. 원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정확한 측정을 한 상태에서 표시를 하면 여기 칼금이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날이 있어서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날을 통해서 그 나무에 실금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대고 쭉 그으면 칼금이 그어지는 도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금무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금무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칼금을 그을 때는 칼금용 칼과 이 멀티 게이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선을 그었으면 이제 판재를 자르거나 각재를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를 때 쓰는 도구, 제일 우리가 자주 보는 게 톱이죠. 톱.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테이블 소라든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데 작은 소품이나 또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톱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일반 가구 제작 기능사라든지 그런 자격 시험에서는 기계보다는 이 손톱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이 꼭 있어야 됩니다. 톱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톱은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등배기 톱입니다. 이름이 등배기 톱인데 등 쪽에 이렇게 쇠가 대져 있죠. 그래서 등배기 톱이라고 하는데 톱 날이 얇기 때문에 이게 휘청거려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등 쪽에다가 가이드를 붙여놔서 등배기 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짜맞춤 가구들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 등배기 톱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요. 이 등배기 톱 같은 경우는 여기 등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자르기를 할 때는 이 양날톱을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양날톱은 양쪽에 날이 있고 한쪽 날은 자르기용, 한쪽 날은 켜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르기 톱날이랑 가는 쪽이 자르기로 이렇게 나뭇결과 직각으로 자를 수 있는 자르기용 톱이고요. 이 켜기 톱은 좀 날이 굵은데 이 나무 결 방향으로 톱질을 할 때는 이 자르기 톱 방향을 사용해서 톱질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톱 외에 이것은 이제 그 실톱입니다. 실톱. 아주 가는 톱인데요. 곡선이라든지 원형 이런 거를 이제 가공할 때 실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스카시
핫소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수공구로는 이 실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톱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낭창낭창거리고 작은 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공 피스 작업을 할 때 드릴로 피스를 받고 나면 이런 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멍을 이런 목심을 이용해서 메꾸고 나서 이거를 제거할 때 이 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심 제거용 톱이죠. 그래서 이 목심 제거용 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 조립을 하거나 못을 박거나 할 때 망치가 필요한데, 나무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두들기면은 나무에 아무래도 충격이 덜 가서 이렇게 나무가 파이거나 홈이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기타 이런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망치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쇠못이라든지 또 대패 같은 걸 이렇게 날을 조정할 때 또는 끌질을 할 때 등에 이 쇠로 된 망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치는 이거 말고도 이제 목공용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망치 한 2개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패가 필요합니다. 이 대패는 다양한 대패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양 대패라고 해서 당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대패는 면을 평평하게 다듬을 때 쓰는 도구죠.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싶을 때 대패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톱질을 했는데 단차가 있거나 그럴 때 대패를 통해서 평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패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대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끌입니다. 끌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개 세트인데요. 4개나 아니면 6개 세트 정도를 구입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끌이 크기가 다양할수록 작업하는 시간이나 편리성이 더 좋아지겠죠. 끌은 이제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맞춤 작업을 할 때 필요하고, 끌도 시중에 팔고 있는 끌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끌은 주먹장 작업을 할 때 그 홈을 가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끌인데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각을 하기 위해서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쓰는 작은 조각칼이 있고, 큰 작업을 할 때 쓰는 조각칼들, 그 다음에 서각을 할 때 쓰는 또 서각칼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가구를 만드는 데 쓰는다기보다도 목공예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게 됩니다.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우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공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네,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가구를 재단을 하고 다 준비가 됐을 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할 때는 본드 칠을 하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클램프도 다양한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저렴한 클램프이고요. 클램프는 저는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 건데, 요거가 4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약 한 75cm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4개. 그리고 F 클램프라고 해서 작은 것들을 또 물릴 수 있는 F 클램프도 4개를 가지고 있고, 이 퀵 클램프라고 해서 고정하거나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테이블에다 고정한다고 할 때 빨리 고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제조사마다 클램프의 성능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좋은 것들은 조금 비싸고, 대신 그 물어주는 힘이라든가 고정하는 그 힘이 아무래도 고급 제품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 클램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집성 작업을 할 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이런 나무를 여러 장을 연결하고 싶을 때거나 좀 더 두꺼운 걸 판재를 만들고 싶을 때 집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램프입니다.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을 돌리면은 아주 꽉 조일 수가 있는
파이프 클램프가 되겠습니다. 클램프 외에 이런 집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들을 본딩을 하거나 할 때 잠깐 찍어 놓을 수 있는,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집게입니다.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집게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목공 관련 수공구들로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어서 연마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끌이라든가 대패의 톱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런 조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시 연마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 끝이 항시 이렇게 반짝반짝 하도록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다치거나 그런 상처를 입을 확률도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날이 잘 들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오히려 다칠 확률이 높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날물들은 항시 연마가 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숫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900방 킹스톤의 900방 돌 숫돌 6000방 숫돌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 숫돌입니다. 이거는 돌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물을 계속 흘려 보내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갖고 있을 여력이 안 되는 경우는 종이사포에 유리판이라든지 두꺼운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이런 종이사포를 놓고 숫돌처럼 연마하고 종이사포가 다 닳아지면은 다시 종이사포를 교체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숫돌을 이용해서 물을 사포하는 게 좀 번거롭고 또 물을 가두고 있어야 되는 그릇이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종이사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포는 사포의 그 번호에 맞춰서 뭐 한 800방이나 600방 정도 사포를 해서 한 1000방이나 2000방 정도까지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날물들은 다 예리하게 연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그라인더까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전기 그라인더가 없더라도 충분히 날을 연마할 수가 있고요. 전기 그라인더가 필요한 경우는 날이 아예 깨져서 이런 사포나 숫돌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전기 그라인더로 먼저 1차 가공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 그라인더도 여유가 되시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목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공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또 수공구들이 있고 또 개인마다 다양한 선호도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과 또 작업 환경 등을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공구들을 참고하셔서 향후 목공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각각 공구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사용법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내지는 답글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